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공모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공모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 공모주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 공모주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NC캠부터 LG CNS까지. 첫 번째 삼양 NC캠입니다. 첫날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죠. 공모가 18,000원인데 시초가 23,650원으로 이 정도면은 뭐 LG CNS 나쁘지 않게 상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로 매도를 해서 5,600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수수료 떼고 나면은 4,000원의 수익이죠. 그리고 보유예수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I입니다. 자, 이 친구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결국 공모가 5,000원, 시초가 5,000원, 고가 5,190원 찍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를 또 바로 매도를 진행해서 2,300원의 손실, 수수료를 제하면 4,000원의 손실을 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 3개월짜리가 10%, 6%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지넷입니다. 이 친구가 완전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공모가가 7,000원인데 시초가는 6,110원, 종가는 4,300원으로 완전 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지넷은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길이 또 환매 청구권 신청을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바로 할 거라서 수수료 포함하면 3,000원 조금 넘는 손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지넷 환매 청구권을 사용을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는 방법과 전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뭔가 좀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전화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44-5000 여기로 전화하시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LG CNS 믿었던 만큼 실망감이 정말 컸던 기업이었죠.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흐름을 보자면 공모가 61,900원, 시초가 60,500원, 고가 61,900원 찍고 쭉 미끄러져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그래도 어쨌든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찍혀있는 수익은 18,800원 마이너스 고요. 수수료 하면은 2만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다음 주에는 무조건 매도를 할 생각이고, 다음 주에 이제 공모가가 넘는다면은 이제 익절을 할 수 있겠지만, 공모가가 넘지 않더라도 방금 전에 봤던 차트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이라면은 바로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주일 만에 공모가를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매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들고 계신 기능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는 6개월짜리가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LG CNS가 완전 망하다 보니까 공모주 분위기가 안 좋게 했죠. 이 와중에 우리가 청약한 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 IST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그래도 또 청약을 했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1.82개인데 저는 2개를 받았습니다. 자, 요 친구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동방 메디컬, 요 친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은 6.6개, 저 기릿은 10개만 청약하고 5개를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 완전 안 좋았죠. 균등 배정 수량이 무려 280개나 준다고 합니다. 완전 박살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 증거금은 단 132억밖에 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생명과학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은 340억밖에 안 되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NH가 무려 2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 좋은 결과 있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약했던 IST, 동방메디컬, 그리고 오름테라퓨틱. 첫 번째 IS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증거금이 8,400억밖에 안 돼서 공모주를 다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누구한테 공모주 할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다들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장 초반에 바로 매도하면서 아유 이번엔 그냥 손절로 끝내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다,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기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을 조금 볼 수 있는 환경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방향만 잡고 그때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일날 상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동방 메디컬입니다. 이 친구는 데이터가 조금은 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IST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상장하는 기업이고 혹시나 IST가 괜찮았다, 이 친구도 괜찮을 확률이 있겠죠. 수요일날 IST의 상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청약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바로 매도를 해서 좀 도망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의무확약 신청이랑 공모가 상단 이상 청약 요거를 관심 있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 공모가 상단 이상이 가장 높았던 아이지넷과 LGCNS 이 두 개가 나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모주, 이 정도면은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도 청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공모주 암흑기가 될지 아니면은 여기가 저점일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링크, LK캠, 위너스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서 진짜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티브링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밴드는 5,100원에서 6,000원. 자, 모티브링크 뭐하는 기업인가? 전기차 전력 변환 전동화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주라는 거겠죠. 현대모비스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현대차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오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최근에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크게 실적이 성장하다가 꺾인 건 단점이고, 다만 거기에 맞춰서 매력적인 공모가를 꺼냈고 결국 전기차 캐즘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객사 뭐 우리가 아는 기업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차에 아이오닉 5, GV60, GV80, EV 등등 이러한 차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땠나?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다가요. 하지만 올해는 꺾였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자는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은 기관의 데이터를 또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 공고는 월요일날 나오니까 월요일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만 장점이 뭐냐? 예상 시총이 740억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낮죠. 이 부분이 반전의 신호탄을 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K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모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 LK캠 뭐하는 기업인가?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프늄 프리커서 전 공정을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프늄 프리커서가 뭔가 봤더니 26년에 이 원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해요. 그거를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도체는 성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프리커서 시장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글로벌 반도체 프리커서 시장 전망은 연평균 15%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뭐 쭉쭉쭉쭉 성장한다, 영업이익률도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적을 한번 숫자로 보자면 확실하게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기관 데이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수요일날 확인하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너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공모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 자, 위너스는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등 배선 기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그건가요? 했더니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스위치, 콘센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우리 요즘 아파트에 많이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배선기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만들고 있죠. 실적은 어떤가? 자, 실적은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건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파트를 많이 세우고 건물을 많이 세워야 콘센트가 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적이 좀 아쉬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자,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기간 평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총이에요. 시총이 58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 유통물량 예정치가 24%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장 당일날 100억이 조금 넘는 그 정도 물량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구도 반전의 신호탄, 항상 역사적으로 시총 작은 애가 먼저 쐈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도 일단 관심은 두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모주가 좀 돌아와야 우리가 뭐 하나당 뭐 몇만 원씩 막 먹으면서 매주 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일단은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담아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